네, 주간 이슈팩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야 집안 싸움.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번 주 주간 이슈픽에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까 했는데 네.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집안 싸움 이 단어를 선택해봤습니다. 내부 갈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로 조금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그 안에 이제 내부적인 좀 이야기들이 충돌이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불거진 당의 그 내분,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설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당의 합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좀 네. 갈등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먼저 민주당부터 좀 보면요, 정청래 대표가 띄운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논란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주 다시 합당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네. 일부 최고위원들 또 의원들은 이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제안에 불만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합당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이제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는데, 이제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정 대표는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초선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중진 의원들과 만났고요. 오늘 10일에는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정 대표의 생각은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합당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놓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그렇죠. 네,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개파의 좀 문제들도 있고, 이 얘기를 좀 깊숙이 하자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더하기 이제 합당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빼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논란인데 국민의힘 당 상황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한 전 대표 제명 이후에 내분이 이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이제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친한계 의원들과 수도권 당협위원장 등이 이제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까지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사퇴 의견이 우세하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단서가 달렸었는데요. 사퇴를 요구하는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였습니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의원들은 협박 정치로 당을 사지로 몰고 있다, 이제 파쇼 등극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당의 분열이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슈팩 바로 가겠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번 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고, 지난 3일,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대표의 연설 내용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두 이재명 정부 8개월에 대한 평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건 이제 경제와 또 외교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이 여야의 평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엇갈렸습니다. 먼저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정부의 성과에 방점을 찍었는데, 먼저 경제 분야에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고 경기 회복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비판을 했는데요. 과도한 현금 살포로 통화량이 급증을 했고, 고물가와 고환율을 이제 가지고 왔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과 물가 폭등에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외교 분야를 봐서도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또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이제 외교적 성과를 내세운 반면에, 네. 장동혁
대표는 관세와 또 쿠팡 사태 등을 언급을 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한중 관계도 열세에 놓인다고 지적을 하고 이 대통령의 이 실용 외교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외교는요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야 간의 지난 이재명 정부 8개월간의 그 엇갈린 그 평가 들어봤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도 열어보도록 하죠. 우 의장 개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우 의장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김동길 기자, 우원식 의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5월 29일까지고요. 네. 5월 30일이 되면 22대 후반기 국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요, 다시 이제 새로운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되고 또 상임위원장도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우 의장의 이번 기자 간담회가 마지막 간담회였기 때문에 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우 의장은 이제 남은 임기 중점 과제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과 같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합의 가능한 것부터 이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인데요. 네. 개헌을 하려면 이제 국민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때를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임기 후에 당대표 도전 등에 대한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행보를 할 여유가 없다면서 이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